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원혜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약자한테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관련 이슈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자 수요 억제와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을 꺼내드렸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을 꺼내들죠.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대부분을 차지해요. 솔직히 원혜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장관 지명됐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 자리는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못하면 정치적으로 매장되고 잘해도 티가 안 난다는 부분이 있죠. 자, 게다가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너무 많은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는데, 이게 또 국민들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혹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물어봤더니, 본인이 자처한 것이 아니라 당선자의 의사였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이슈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바꿔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분양가 현실화 부분이 있죠.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청약자의 반발이 커지게 됩니다. 청약자도 개편 부분 공약에 나와 있었죠. 추첨제 부분을 확대한다 그러는데, 이게 청약제도 한정된 주택 공급 물량에서 청약제도로 바꾸면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당연히 추첨제가 늘어나면 고가점자들이 반발을 하겠죠. 대출 규제 완화 부분 가계부채 우려 있죠. 재건축 규제 완화 부분 부동산 시장 과열 부분이 있죠.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청약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양가 현실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분양가 심사 제도는요, 규제 지역에서는 두 가지가 적용돼요.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있고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는요, 이미 작년 6월 이후에 시세에 가깝게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지역 공급됐는데 다 죽수는 곳 다 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 적용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진짜 인기 지역에서 공급되는 바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개편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기 지역 분양은 다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데, 지금 전부 다 분양을 미루고 있다는 거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수도권 322개 동에 적용되는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정비 사업이 몰려있는 지역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광명과 하남과 과천 지역 일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요, 분양가를 상정할 때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그리고 감정평가받은 토지 금액, 그리고 여기에 가산비를 더해서 산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비싼 곳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여기다 포함되고, 여기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다리는 청약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분양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발은 클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개편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분양가를 자율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자, 분양가 자율화는 무엇이냐?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양가를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측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나더라도 추가 분양을 하면서까지 소진될 수 있는 금액을 측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적정한지 검토 중인데, 자, 이제 관심은요, 주변 시세 60% 내외에서 책정되는 분양가 어디까지 올려줄까가 관심인데, 솔직히 이와 관련된 정보는 대선 이후에도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고 인수위에서도 따로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집값이 10억 수준인데 분양을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원혜룡 국토부 장관 지명자가 분양가는 시세의 80% 전후로 주로 형성된다고 강한 어조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용적률 등의 규제를 풀어서 공공기여를 받아내겠다. 그러면은 그 이제 높은 분양가가 부담되는 사람도 집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현재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주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최대 500%까지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기존 용적률 대비 280%포인트의 더 추가 용적률을 받게 되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데, 이 중에
조합원들이 가지는 일반 분양 물량은 시세 80% 정도에 공급하게 되며 엄청난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재건축에 참여하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 중 일부를 임대아파트와 역세권 첫 집주택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일반 분양 비싸잖아. 이게 비싸면은 이런 임대나 공공자가주택 같은 것을 받으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주목했던 거는 민간주택이 분양가를 시세 80%로 처음으로 밝혔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은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헷갈려요. 공공기여를 한 정비사업장에만 시세의 80% 분양가를 책정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모든 민간 분양의 분양가를 80% 내외로 책정해 주겠다는 건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선 이쪽에 약간 무게가 더 실린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원혜룡 예의주시 공사비 엉킴 문제 풀겠다 이렇게는 한 겁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비사업, 지자체 관할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재건축 관련 3대 규제가 있거든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임 환수제 부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인데, 솔직히 재건축 안전진단 부분이나 초과임 환수제는 둔촌주공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남은 거는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둔촌주공은 공사비와 관련된 여러 견해들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와도 연결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공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숨통을 틔워주고 얽힌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매우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엉킨 부분 결국엔 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문제가 돼서 정비사업이 멈춰버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 분양가를 높여버려가지고 수익을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늘어난 공사비도 오케이, 공사 중단된 원인에 대한 위약금 부분도 오케이. 왜? 어차피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야 될 돈이 아니라 받을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공기여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지만 분양가를 올려주겠다. 그러면은 먼저 분양가 정책을 발표해야 둔촌중에서 예측 가능한 수입 부분이 산출될 것이고, 이런 시공단과의 협상도 잘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분양가 인상 관련된 부분 정책은 아마 빨리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분양가 인상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변 시세의 60% 내외에서 책정이 되거든요. 좀 저렴한 데는 55% 수준까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세의 80%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관심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거의 80%까지 자율적으로 측정하게 풀어줄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양을 미루고 있던 단지들이 한꺼번에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분양가가 시세의 80%에 측정된다면 분양가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올라갈까요? 먼저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16억 8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입주권 시세 대비 80% 잡으면 이 정도 나와요. 반포주공 1, 2, 4주구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8억 4천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도 한 10년 정도 된 준신축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고요. 신축으로 잡으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대출해 준다고 해도 웬만한 사람 아니면 접근하기 힘들겠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르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소식이죠. 둔촌주공 25평이 막 13억 6천 정도에 나온다. 9억이 넘니 많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13억 6천 정도 나오면은 상당수의 청약 대기자들이 포기를 하겠죠. 그럼 가점도 정말로 많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 매입 대기자한테 이게 또 다르게 적용돼요. 나는 청약 안 받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집 살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이건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줘 버리면요, 이게 기존 주택 거품을 빼는 트리거로도 작용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분양가를 미리 많이 올려줬던 지역이 송도 지역과 대구 지역인데, 그런 지역 지금 굉장히 침체가 심하다는 부분이죠. 서초 지역을 예로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서초 지역의 한 아파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실제 거래도 많지 않고 호가만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반포 지역도 일부 인기 있는 대단지 아파트만 거래만 몰리고 중소규모 단지에서는 솔직히 거래는 없는데 호가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고가 아파트, 과연 이거 거래도 없는데 호가만 높게 올려놨네, 이런 지역 많은데 실제 1촌 세대를 주변에 80% 가격에 분양하면은 이게 분양이 잘 될까요? 아니 25억짜리 아파트 분양하면 이게 분양이 성공적으로 잘 될까요? 얘는 어쩌다 한두 건 거래되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분양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한 개 단지면 뭐 어느 정도 소화되겠지만 계속해서 분양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미계약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자, 미계약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 주변 부동산은 초토화가 된다는 거죠. 야, 주변에 28억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미계약이 쌓여 있는데 너 35억 받으려고 내가 미쳤냐? 이렇게 시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그 지역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지만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들께는 오히려 이것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청약 수요는요 더욱더 신도시로 쏠리게 될 겁니다. 지금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공공택지는요 수백 대일 기본이에요. 계속해서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반면에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깔끔하게 완판된 경우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계속해서 무순위 청약 접수되고 있죠. 청약자 여러분들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시기가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쇼킹 부동산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서적 청약 가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약 관련된 서적입니다. 이 안에는 앞으로 건국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100만호 규모의 공급 정보를 저희가 총정리해 드렸고요. 어디 지역이 앞으로 위례나 판교처럼 가치가 극대화될 건지도 정리를 드려놨습니다. 또한 돈이 되는 분양에 당첨되는 비법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적어두었기 때문에 지금 공공택지에서 희망을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가 진행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